같은 죄명이라도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혹시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셨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다양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같은 죄명이라도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가 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수라는 말이 붙어 형량이 가중되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일상에서 비교적 자주 문제가 되는 특수상해와 특수절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특수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선처를 받아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라는 단어의 의미와 특수상해죄란 무엇일까요? 먼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죠. 근데 여기에 특수가 붙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먼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2인 이상입니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세력을 보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폭행을 가해서 그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겠죠. 둘째,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더 중요하고 사실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총처럼 본래부터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흉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본래 용도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 펜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자동차, 깨진 유리병,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 아니면 그냥 냄비, 심지어는 구두, 신발, 벨트의 버클조차도 사람을 해야 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이러한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물건 자체의 위험성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례로 이것은 과거 판례이긴 한데 차의 종류까지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피해자가 특대형 SUV를 몰고 가고 있었고 다툼이 일던 중에 그 다음에 가해자가 이제 티코를 몰고 가다가 이제 충격화산에서 과연 이 티코로 충격을 해서 상해를 가했을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는 과거 판례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특대형 SUV 입장에서는 티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판사는 법문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처벌의 종류 중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특수상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간에 욱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사진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의 진단을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훔치면 특수절도죄인가요? 다음은 특수절도죄입니다. 절도 역시 앞에 특수가 붙으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침입해서 재물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유형의 특수절도죄가 좀 많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CCTV 공화국이라고 하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문이나 창문을 물리적으로 파손하고 들어가는 행위가 포함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흉기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2명 이상의 합동입니다. 여기서 합동이란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넘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두 사람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직접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범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특수절도죄 역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친구들과 장난삼아 아니란 생각으로 무인점포나 대형 마트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특수범죄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특수상해나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겠죠. 특수범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감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어설프게 부인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만약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범죄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특수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하죠. 이때는 특수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위험한 물건 휴대나 2인 이상 합동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파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다툼 과정에서 주변에 어떤 물건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 휴대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법리적으로 이러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가, 휴대하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실관계는 그러한 판례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잘 변론해야 됩니다. 특수절도죄에서도 2인 이상의 합동관계가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데 단순히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 범행에서 그렇죠. 특수절도, 특수공갈, 특수상해 전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친구가 절도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합동범이 성립해서는 안 되겠죠. 이 경우에도 각자 현장에 가게 된 경위, 서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서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오랜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특수범죄, 모든 무죄 변론이 마찬가지긴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수라는 이름이 붙은 범죄, 그 중에서도 특수상해와 특수절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특수범죄에 연루되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무서움을 항상 경계하시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셨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K 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